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도권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에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까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시가격 관련해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한다. 세 번째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요. 취득세의 최고 세율 부과 기준을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취득세 부분은 이 후보의 평소 지론, 그러니까 거래세를 좀 낮추자,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좀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 불합리한 부분 고쳐야 된다. 이 부분 좀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입장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국민들의 목소리라든지 국민들이 사실 민주당의 가장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제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과연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용주의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평소 소신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이나 국민의 어떤 그 생각, 그리고 경제 정책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집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그게 특별히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집값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다른 부분까지 연동돼 있거든요. 지원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불만 요소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겠다, 이렇게 공통된 목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 부동산 세제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점점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 쪽으로 좀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불가피한 과정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려다 보니 뭐 본의 아니게 또는 이제 중도표를 의식해서 점점 우양우를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빚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이 부분을 진보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중도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역시 이제 물을 것이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거냐? 그냥 선거 때 일시적으로 좀 우리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 본인이 밝힌 이와 관련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들이 조금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양 후보 공이 좀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세제에 관련한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거의 모두인 것처럼 지금 공약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세제만 이렇게 고치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을 이제 맹렬히 펼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 세제만 손보면 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마치 이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 두 후보가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세제 고치는 거 하고요,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하고는 약간 좀 간극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좀 풍부하다 보니 빚어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한 정책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부동산 공약을 좀 내걸어야 되는데, 너무 세제 중심으로만 지금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로 제가 좀 지적을 해둡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니까 실수요자의 세금을 어느 정도 낮추는 거, 완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고가나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진보 지지층 쪽에서는 뭐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그동안 보유세하고 거래세 두 영역 부분 중에서 이 보유세 부분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 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은 좀 뭐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제 추진을 해온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보유세 부분을 이제 손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그 부동산 세제 정책의 근간을 좀 흔드는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당연히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진보 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뭐 유예 이런 부분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과연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좋을까? 근데 이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좋지 않게 보일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실행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해도 정부나 기재부에서 끝까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거가 이루기 전까지,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본인이 예를 들면 정권을 만약 잡게 되면,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표 이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게 동의하지 않고 그게 약간의 갈등 요소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구나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손해날 일은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보유세 관련은 더더욱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물론 그 보유세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촘촘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두 다 종합부동산세를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집 한 채밖에 없고 은퇴하신 이후에 그거 말고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진행자가 양도세나 종부세 계속 언급하는 것이 혹시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깨끗하게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정은 한다. 의식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표 의식하는 거 일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도 맞다. 두 가지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표 의식 측면에서 표 득표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표 의식이란 말에 너무 방점이 찍혀서 마치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매표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대선 후보가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물론 이념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부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간다? 그게 과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변화도 많고 또 시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표를 의식한다는 말이 너무 강조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진영에 있는 진보층에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보이지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 제가 판단하기는 국민들이 원하면 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영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매표인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국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심 청취하고 정책에 수용한데 일종의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일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런 공약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반대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이고 지금 이건 현실인 거죠.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그 정권 교체론이 뭐 워낙 우세한 그런 그 여론 환경 속에서 이게 결국은 하나씩 점수를 따서 중도층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내 쪽으로 끌어와서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 따기 전략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우양우 행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층이나 중도층이 확 한꺼번에 뭐 자기에게 이렇게 표심이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일부라도 좀 마음이 좀 돌아선다면 이게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행보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이 공이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좀 뭐 어떤 그 화폐가 너무 좀 시장에 많이 유동성이 많아서 문제다. 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 대선 후보들이 함께 또 이 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는 이게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리스크가 또 엄청 또 커지는 거죠. 그에 관련한 대응책은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 대응책도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강구를 좀 해서 그것도 공약에 포함시켜서 내놔라.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뭐 오면 엄청난 큰 경제 위기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지금 뭔가 대안을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 보니까 내년도에 금리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